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활기차던 모습에서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 하지만 여든을 넘겨도 병원 갈 일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뭘 다르게 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비결이라도 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그 건강 비결은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하며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몇 가지 습관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노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에게 행복이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의사들도 인정하는 놀라운 습관. 그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심혈관, 폐기능, 근육 유지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하루 30분씩 5,000보 이상을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도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두 번째 습관은 하루 한 끼는 꼭 채소 위주 식사를 하는 채소 중심 식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다가 위장 문제나 혈당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반면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은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변비와 대사 증후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 건강을 위해 좋은 채소는 항산화 작용,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유지, 뼈 건강 등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풍부한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건강에 특히 좋은 채소는 1.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C, K, 엽산, 식이섬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물질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 항암, 심혈관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시금치에는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 A, C, K, 루테인 등이 많아서 눈 건강, 뼈 건강,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3. 당근은 베타카로틴,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시력을 보호해주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4. 마늘. 마늘은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 혈압 조절, 항염 작용을 하는데 알리신이라는 영양소가 항균 및 혈액순환 개선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5. 오이. 오이에는 수분, 칼륨, 비타민 K가 많아서 수분 보충, 부기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6. 양파. 양파의 효능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혈액순환 개선과 콜레스테롤 감소 등이 있으며 항산화 성분 퀘르세틴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갱년기 복부 비만이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7. 케일. 케일에는 칼슘, 비타민 CK, 루테인이 풍부해서 항암 작용, 뼈 건강 해독 작용을 해줍니다. 8. 청경채. 청경채의 효능은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영양소 비타민 A, C와 엽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단백질도 함께 드신다면 보약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섭취 팁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하게 섞어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생식보다는 데치거나 살짝 볶아서 먹는 것이 소화에 도움됩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A, K 등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실제 장수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식사의 채소 비율이 70% 이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채소를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수면 시간에 대한 수면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주무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이하고 하루 종일 몽롱했던 경험이 많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질 좋은 수면은 면역력과 인지 기능 유지에 필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건강 수면의 기본입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밤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한 방법은 크게 생활 습관, 수면 환경, 그리고 마음 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수면 개선 방법과 잠을 잘 잘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수면 패턴을 크게 바꾸지 마세요. 2.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뇌를 쉬게 하기.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세요.
가전제품의 전자파는 자는 중에도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핸드폰 등을 멀리 두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명상,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3. 명상이나 복식 호흡으로 긴장을 완화해 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오래 내쉬는 복식 호흡이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명상 앱이나 유튜브 수면 유도 음악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카페인 앤드 술 피하기. 커피, 초콜릿, 홍차 등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술도 일시적으로 잠을 유도할 수 있지만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잠자기 위한 과음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5. 늦은 저녁 식사 피하기. 취침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는 것이 좋아요. 너무 배고프면 따뜻한 우유, 바나나 1개 정도 괜찮습니다. 식사를 늦게 하면 소화 과정과 수면의 질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늦은 식사 후 장내에서 소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나요? 늦은 식사 후 소화 과정은 위에서 음식을 저장하고 분해하는데 약 2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위는 음식을 저장하고 위산과 소화 효소로 분해합니다. 밤 늦게 먹으면 위에서 이 과정이 수면 중에 계속 진행되어 위에 크게 부담을 줍니다. 그런 다음 소장에서 음식이 천천히 이동하며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소장은 영양소 흡수가 약 4시간에서 6시간으로 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밤에는 장 운동이 느려져 소화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역류 위험 또한 증가합니다. 식사 후 바로 눕게 되면 위산이 위에서 식도로 올라오며 역류성 식도염 유발 가능성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가슴 쓰림, 기침, 자다가 자주 깨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위가 음식을 소화하느라 뇌는 깊은 수면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야식은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여 수면 리듬을 교란시킵니다. 또한 체중 증가 위험이 있고 에너지 소비가 적은 밤에는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건강하게 먹고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침 2-3시간 전까지 식사를 끝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늦게 먹어야 한다면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죽, 바나나, 삶은 달걀 등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먹고 식사 후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도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 잘 자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2-30분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단, 자기 직전 운동은 피하세요. 오히려 각성 상태가 유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수면 환경을 최적화해 보세요. 방은 어둡고 조용하고 서늘하게 18도에서 22도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베개와 매트리스가 불편하지 않은지 점검하여 편안한 잠들기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카모마일차, 라벤더차 등 허브차를 마셔보세요. 카페인이 없는 수면 유도 허브차는 몸을 이완시켜줍니다. 생각이 많아 잠이 안 올 때, 걱정이 많은 날은 잠들기 전에 생각 노트에 다 적어보세요. 뇌가 생각을 밖으로 뱉고 나면 덜 불안해집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습관을 바꾸고 운동과 자연요법 먼저 꾸준히 해보시면 어떨까요? 멜라토닌 보충제는 단기적으로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수면일지도 작성해서 얼마나 잘 자고 있는지도 체크해보세요. 4번째, 소통과 취미생활 동호회 활동, 가족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사회적 교류와 취미생활을 즐기세요. 친구와 수다를 떨고 가족과 웃으며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고 행복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취미는 치매 예방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죠. 건강한 노인들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몰두하거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취미생활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요즘은 주변에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본인의 적성에 맞는 취미생활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나요? 예술 창작형 취미 그림 그리기, 수채화, 유화, 드로잉 등 다양한 재료로 가능하며 캘리그래피 손글씨도 힐링과 감성 표현에 좋습니다. 영상 편집이나 브이로그,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도 챗 GPT를 이용하여 할 수 있고 공예 비누 만들기나 향초, 뜨개질, 도예 등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도 느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배우지 못한 악기가 있다면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우쿨렐레 등 악기를 배워 연주해 본다면 어떨까요?
동호회 같은 곳에서 함께 연주하기도 하며 마음껏 즐겨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면서 노후 인생을 준비하고 즐기시면 어떨까요? 나도 몰랐던 나의 재주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시작하셨나요? 그 취미를 선택하신 이유나 동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취미를 시작한 후 내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공유했을 때 즐거움이 더 커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또 필라테스로 체형을 교정하고 노후에 잃기 쉬운 근력 강화 등 나이 들어서도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건 근력입니다. 취미로 몸짱이 되어보세요. 산책과 조깅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 유지도 중요합니다. 수영도 관절에 무리 없이 전신 운동이 가능한 취미가 되겠습니다. 독서나 자기계발도 좋은 취미입니다. 퀴즈 퍼즐 맞추기도 두뇌 자극과 집중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몸보다 뇌가 먼저 늙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평소에 요리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요리 베이킹 등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여 가족과 함께 즐겨보세요. 사랑이 가득한 일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취향에 맞는 다양한 취미 생활로 인생을 즐겨보세요. 5번째, 정기 건강검진을 무시하지 않는다. 나는 괜찮아라는 말 대신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진짜 현명한 노후 관리입니다. 치매, 당뇨, 고혈압 등은 초기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질병은 조기 발견이 곧 생명입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검진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며칠 전 있었던 실화를 말씀드리면 가까운 지인을 만났는데요. 평소 건강 체질이라 건강을 자신 있어 했답니다. 어쩌다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위장에 암이 발견되었고 다행히 초기라 열심히 치료해서 지금은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다니는데 아직은 재발 없이 괜찮다고 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대장에 용종을 발견했는데 늦지 않아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눈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질 걸 뭘 잘못 먹었을까?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걱정이 태산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실천해 봅시다. 매일 걷기, 채소 위주 식단, 규칙적인 수면, 소통과 취미, 정기 건강검진.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이 5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자, 이제 걷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걸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걷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걷기와 치매 예방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합니다. 그중 대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NIA와 보스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서 걷기와 치매에 관련된 공동 연구를 하였고 하루 4,000보에서 7,500보 걸었을 때 치매 위험은 약 25% 감소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70세 이상 미국인 약 4,500명을 대상으로 평균 10년간 추적 관찰해 본 결과 하루 4,000보에서 7,500보를 걷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약 25%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걸으면 어떨까요? 하루 8,000보 이상 걷는 사람은 심장병, 당뇨, 치매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빠르게 걷을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한편 2022년 영국의 한 연구팀은 약 7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하루 3,800보만 걸어도 치매 위험은 25% 감소하고 하지만 빠르게 걷기를 포함하면 치매 발병 위험은 최대 57%까지 감소한다는 매우 충격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걷기는 뇌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염증을 줄이며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걷는 양뿐만 아니라 속도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니 여러분, 걸으실 때 조금만 빠르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하시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우리 몸은 서서히 좋아지고 건강해져서 노후에도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노후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걷기의 좋은 점은 치매와의 연관성 외에도 다음과 같이 많이 있습니다. 1. 심혈관 건강 개선.
걷기는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높여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혈당 조절 및 당뇨 예방.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것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제2형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특히 유익합니다. 3. 체중 조절과 지방 연소. 꾸준한 걷기는 체지방을 태우고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지속 가능한 운동으로 적합합니다. 4. 관절과 뼈 건강. 무리가 가지 않는 부드러운 운동으로 관절염 예방과 골밀도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안전한 운동입니다. 5.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 자연 속에서 걷는 것 산책은 스트레스와 우울감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어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 효과도 있습니다. 6. 소화 기능 개선. 식후 산책은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7. 수면의 질 향상. 규칙적인 걷기는 수면 패턴을 안정화시켜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8. 면역력 강화. 규칙적인 걷기는 백혈구 활동을 활성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9. 사회적 교류 촉진. 가족, 친구와 함께 걷기 운동을 하면 사회적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 헬스장이나 특별한 장비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가까운 거리는 도보 등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연결됩니다. 열심히 걸어야 노후에 자립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걷는 습관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무조건 많이 걸으면 좋을까요?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제대로 걷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르게 걸어야 부상 위험이 없습니다. 제대로 걷는 방법과 주의할 점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바른 자세 유지. 머리턱을 살짝 당기고 정면을 바라봅니다. 어깨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펴기. 등과 허리 똑바로 세우되 너무 힘을 주지 않기. 복부 살짝 당기듯 힘을 주면 코어 강화에 도움. 팔꿈치를 약 90도 굽히고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듭니다. 발뒤꿈치 발바닥 발끝 순으로 굴려 걷기. 2. 적절한 시간과 강도. 하루 30분일 시간, 주 5회 이상 걷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처음 시작할 땐 1015분씩 나눠서 걸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거나 느린 속도보다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 시속 5에서 6km가 가장 좋습니다. 3. 걷기 전 준비 운동. 발목 돌리기, 무릎 스트레칭,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 풀어주기. 특히 아침 걷기 전에는 반드시 워밍업을 해야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적절한 신발 착용. 발에 잘 맞고 쿠션감 있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슈즈, 슬리퍼, 구두 등은 장시간 걷기에 부적합합니다. 5. 환경 선택. 자동차 매연이 많은 도로변보다 공원, 산책로, 강변길 등 깨끗하고 평탄한 길이 이상적입니다. 햇빛이 강할 땐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6. 수분 섭취. 걷기 전, 중간, 후에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수분 부족 상태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요합니다. 성인은 하루 물 1.5리터 이상 섭취가 권장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혈액순환, 소화, 피부 건강에 도움됩니다. 7. 지루함 피하기. 좋아하는 음악이나 오디오북, 팟캐스트를 들으며 걷는 것도 동기부여에 좋습니다. 단, 주변 소음은 어느 정도 들릴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변 걷기 시. 8. 목표 설정 앤드 기록. 만보계나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걸음수, 거리, 소모 칼로리를 기록하면 동기부여에 효과적입니다. 처음엔 5,000보부터 시작해서 점차 10,000보 이상으로 늘려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9. 걷기 후 마무리 스트레칭. 종아리, 허벅지, 햄스트링, 발바닥 근육을 가볍게 풀어주면 근육통 예방에 좋습니다. 10. 주의할 점.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어지러움 등이 느껴진다면 즉시 걷기를 중단하고 상태를 확인하세요.
식사 직후에는 격한 걷기를 피하세요. 노후에도 병원 갈 일 없는 사람들의 5가지 건강 습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사연 썰TV였습니다. 노후 사연 썰TV는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